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광전 효과랑 뭐 이걸 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해야 될 건 물질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빛의 이중성에서 물질의 이중성으로 확장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빛에서, 일단 여기 잠깐 얘기를 하면, 빛에서 파동성이 있고 입자성이 있죠. 이런 개념인 거죠. 파동성하고 입자성이 있는데, 파동성의 개념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짝 두 가지로 보면, 일단 얘네들이 이 파장이 빨간색이 있고요. 파장이 보라색이라고 할까요? 파란색이라고 합시다. 파란색이 있어요. 그럼 파장은 누가 큰 거예요? 뭐시죠? 에너지랑 파장은 반비례하잖아. 아, 빨간색 그거지. 야, 씨, 그런 게 얼마 됐다고 그걸 까먹었어, 씨. 자, 그러면 그런 거지. 파란색과 빨간색을 비교했을 때 얘가 강하고 얘가 약해요. 맞죠? 그 다음에 파란색과 빨간색을 비교했을 때 입자성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강하고 얘가 약해요. 맞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동시에 얘네들이 동시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엔 물질에서 볼 거예요. 물질. 이 물질이라는 것도 파동성과 입자성을 갖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물질파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원자로 되어 있고 그 원자의 전자들이 빛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값을 갖는다라고 개념적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파라고 하는 드 브로이드파라고 보이십니까? 그럼 얘는 쉽게 얘기해서 물질파, 드 브로이드파라고 하는 건 뭘로 설명했느냐? 물질이라는 입자를 파동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니까 누가 파동으로 설명했고 누가 입자로 설명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 계산 문제를 하기에는 좀 어렵죠. 이런 거야. 자, 이 람다에 대한 개념을 좀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거 살짝 지우고 여기다 쓸게요. 저쪽으로 넘어가면 또 헷갈릴 것 같으니까. 자, 전자의 운동 에너지와 물결파의 관계를 잠깐 보겠는데, 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건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맞죠? 맞죠? 그러면 얘를 2분의 1 mv 곱하기 v로 나타낼 수 있어요. 맞죠? 그럼 mv가 뭐예요? 저런 씨, mv가 뭐야? 이 운동량이죠? 그랬어? 안 들려서 좀 크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2분의 1 pv가 돼요. 맞죠? 맞죠? 그러면 이제 속도를, 이제 저 운동량의 개념을 우리가 뭐랑 같냐고 하냐? 그러니까 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 얘가 설명했을 때 이 파장이라고 하는 건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얘가 표현한 거야. 됐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살짝 바꿀 수 있지. 2분의 1 곱하기 P로 넘기면 람다분의 플랑크 상수 곱하기 V로 바꿀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이거는 첫 번째로 바꾼 거고요. 두 번째 모션으로 하나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m제곱 v제곱에 n분의 1로 좀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형을 좀 살짝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p의 제곱에 n분의 1이 돼요. 맞죠? 그러면 얘 2분의 1 람다의 제곱에 h의 제곱에 n분의 1이 돼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파장을 결론적으로 보면 이건 지금 속도와 식으로 나타낸 거고 얘는 질량의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두 식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사용하는 거예요. 속도로 나와 있느냐 질량으로 나와 있느냐가 문제가 두 가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럼 속도로 나와 있으면 얘로 쓰시면 되고요. 질량으로 나와 있으면 얘로 쓰시면 돼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파장의 반비례라는 거고 얘는 파장의 제곱의 반비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속도로 나왔는지 질량으로 나왔는지 잘 보시고요. 그래서 살짝 변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드브로이파에서 드브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질량이 M인 입자의 속력이 V라면 질량이 M인 입자의 속력이 V로 운동할 때 입자의 파장 이 입자의 파장을 물결파의 파장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얘네들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거 설명하려면 되게 길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거다라는 거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나오는 실험들이 되게 많은데 이건 그때 가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물결파를 확인한 것에 대한 개념적으로 설명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드브로이파 같은 경우는 얘를 이 물질이라는 것을 입자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파동으로 설명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파장이 나왔으니까 파동으로 설명했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진동수나 이런 게 나왔다면 입자로 설명했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개념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구나라는 거 정도만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문제가 지금 어떻게 튈지 몰라서 일단은 이 개념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나오는 그림들을 여러분이 많이 보시게 될 거고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얘네들이요. 전자빙하 X선 회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X선 회절에 대한 실험이 회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자빔을 금속에 입자시키면 얘네들이 회절 무늬가 이 회절 무늬가 X선의 회절 무늬와 비슷하다. 무늬와 비슷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질을 싸봤더니 X선의 회절 무늬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물결파가 저렇게 존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빔의 간섭이라고 나와 있죠. 어차피 간섭도 여러분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 레이저빛이나 전자빛이나 둘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에서 나가니까 그냥 광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슬릿 간섭 현상이 나타났고요. 광원 자체를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맞아요. 맞죠? 근데 단색광을 해줬단 말이야. 그런데도 간섭무늬가 나타난다 이거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봐봐. 만약에 입자라면 단일 광선이면 단일 진동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섭무늬가 나타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단색광을 쏘졌을 때 진동수가 하나인 새끼를 쏘졌음에도 불구하고 파동처럼 간섭무늬가 나타났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색광이나 그러니까 레이저라고 쓸게 그냥 레이저나 그 다음에 전자, 빔이 모두 간섭무늬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입자성을 가지고서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간섭이 안 일어나야 돼 그렇게 되면. 근데 간섭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호에서 선 스펙트럼에서 넘어올 때 빛이 여러 가지의 무늬가 나타난 걸 입자성으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근데 다시 단색광이나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보니 그렇게 되면 회절무늬나 간섭무늬가 안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모른다 이거지. 다시 파동성의 입장으로 돌아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싸우다가 입자성 나왔다 원래 파동성으로 알고 있다가 이게 입자성이 됐다가 다시 또 파동성이 또 튀어나온 거지. 그러니까 입자성과 파동성이 동시에 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현대 물리학에서 이제 맨 마지막이 여기 부분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간섭무늬를 일으킬 때 그렇게 돼요. 여기 지금 이중슬릿 지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도 이중슬릿이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졸라 특이한 건 얘네들이 이렇게 나갈 때, 그러니까 레이저빛이 나갈 때 이게 좁은 틈에서 이중슬릿으로 나갔을 때 얘네가 빛이 나가서 만약에 입자라면 그냥 입자만 나가야 돼. 맞냐? 근데 이게 파동처럼 나갔기 때문에 보강간섭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파동성을 설명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다가 하나 가려버려요. 하나 가렸다라고 합시다. 그럼 간섭무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원래 하나 뚫려서 이중이 됐어요. 이중슬릿해서 한쪽을 가려버렸어요. 아니 전자기파 흡수장치를 갖다 놨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무 데도 안 나타나요. 보강간섭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또 특이한 거죠. 저렇게 보면 입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동시에 다 나타난, 이게 입자일 땐 입자의 성질이 나타나고 파동일 땐 파동의 성질이 나타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중성을 갖고 있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면 할수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비슨 거미 실험도 아마 잘 나올 거예요. 저거는 교과서에 다 실려있기 때문에 전자빔을 쏘고 여기다 써놓고 각도를 검출한 거예요. 전자빔을 쏘고 각도 변화를 관측한 거예요. 그럼 이 각도 변화를 관찰했을 때 해보니 이 그림 잘 보이십니까? 여기 50도 보이십니까? 50도? 입사각이 50도일 때 전자수가 최대라 이거지. 제일 많이 나온다 이거야. 50도일 때. 그러니 이 50도일 때 전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각도가 변했을 때는 동시에 똑같이 주는 거지. 그럼 무슨 얘기냐?
얘랑 똑같아. 보강, 간섭, 보강, 간섭 이거야. 50도일 때 보강됐다가 그 나머지는 간섭됐다가 그 얘기인 거지 지금. 그러니까 얘가 결론이 물결파가 반사될 때 이거 반사된 거야. 튕겨져 나오는 거니까. 반사 시에 간섭이 일어난다 이거지. 이렇게 일어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파동성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실험을 하면 할수록 더 난해해지는 상황에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실험을 하면 할수록 이게 입자야, 파동이야, 계속 이렇게 된 거지. 이걸 명확하게 구분내릴 수는 없는 거야. 지금의 우리의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나온 사람이 뭐냐? 요때 나온 사람이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하실 거야.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졸라 이상하게 생긴 새끼 하나 있는데 어찌됐든 그게 파동의 그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에서 그 파동성을 수식화한 거예요. 수학적 표현으로 나타낸 거야. 자기도 모르게 한 거지. 나중에 보니까 그게 파동성을 증명하는 수학적 식이었어요. 그런데 지도 몰랐지, 만들다가. 어찌됐든 모델링으로 한번 해본 거고. 근데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했던 그 내용 자체가 전제 조건 자체가 다른 거야. 왜? 보호의 그 전자계 껍질에 의한 모형을 모델링으로 해서 수학적 표현을 만든 거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빛의 입자성을 설명하려고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낸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건 파동성을 설명한 거야. 잘못된 게 아니라 맞아! 설명이 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입자성 설명이 맞는 거야. 수학적 표현으로. 근데 후대에 와서 얘네들이 다시 이런 실험을 해보니까 잘 보니까 결과가 파동성하고 똑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두 개 다 된다는 거야. 이럴 때 이렇게 되고 저럴 때 이렇게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애매해진 상황이 된 거니까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계속 학교에서. 둘 다 인정한 게 이중성이잖아. 그러니까 절치점을 찾는 게. 근데 과학은 그런 거 싫거든. 어떨 땐 이렇게 되고 어떨 땐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이걸. 그래서 결론 내리는 걸 좋아해. 과학자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죽으라고 실험하는 거 아니야? 똑같은 실험을 계속 반복하고 다른 실험하고 다른 실험에서 어떻게든 내가 맞는 걸 딱 하나로 규정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규정 지을 수 없는 게 많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니네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죠? 이런 게 없었으면, 이 씨알데기 없는 실험을, 우리 여기 보기엔 씨알데기 없는 실험이잖아, 그지? 뭐 달라고, 아무 상관없어요. 빛이 이중성이건 파동성이건 삶에 아무 영향이 안 돼요,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그런데 너네들이 쓰는 기기들은 그거에 영향을 받는 거지. 그게 연구가 돼서 여러분이 핸드폰도 쓰고 있고 위성도 쓰고 있고 다 쓰고 있는 거니까. 그 연구가 안 됐으면 전혀 못 쓰지. 유선통 아직도 공중전화 전화 걸고 그렇게 계셔야지.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연구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성에 대한 말 자체가 확실하게 교과 과정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내가 봤을 땐 애들한테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딱 두 가지예요. 광전 효과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실험 또는 이 학자가 주장한 내용이 입자성이냐 파동성이냐 구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길게 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얘를 어떻게 논해요? 아직까지도 결정된 것도 없는데 과학자들 하지도 못하는 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광전 효과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지금 드브로이드파가 나왔긴 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나온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파동이냐 입자냐만 보시면 되지 괜히 얘가 뭐 어떻게 된다 뭐가 된다 뭐 그런 얘기는 여러분이 안 하셔도 돼요. 됐죠? 그럼 이중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험해본 결과 빛이 이중성이라 이거죠. 그러면 물결파도 물질파도 이중성이겠다 이거예요. 쉽죠? 그럼 야구공의 물질파라고 되어 있는데 야구공을 여러분 이 새끼가 야구공 이렇게 생겼죠? 송송송송송 쭉 던진다 치자. 그럼 저것도 물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 근데 얘가 무슨 간섭을 받아요. 얘가 무슨 저걸 받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 중에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는 거를 직접적으로 보면 얘는 파동성을 설명하기 어렵죠.
우리는 실제 보는 물질을 갖고 하는 거니까 공을 던졌어요. 그럼 이 새끼가 갑자기 야 마구처럼 이중으로 보여?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그치? 물론 이게 파동성이 있으면 이중으로 보이겠지 그치? 그치? 근데 그렇게 보이는 공은 본 적이 없어요. 그쵸?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자, 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는 여러분 이렇게 가죠. 여기 어딘가에 전자가 있어요. 맞죠? 그죠? 어딘가에 있죠. 그럼 이 전자라고 하는 건 얘는 파동성을 관측하기 쉽죠. 그러니까 얘에서는 파동성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부족하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구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요. 근데 저 야구공 안에 있는 전자를 만약에 실험을 하면 할 수 있죠.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이중성을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물질도 입자성과 파동성 가진다야. 결론은 이거야. 입자성과 파동성을 가진다. 자, 그럼 그걸 가지고 만든 게 이제 투사전자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이에요. 됐어요? 쉽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분해능, 그 다음에 분해경, 이거는 지구과학 1의 그 탐탐한환경이나 그쪽에 나오는 건데, 이게 물리로 왔고 지구과학 1에선 얘가 없어요. 또 빠졌어요. 왜 이게 막 네 맘대로 옮겨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러니까 분해능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분해능이 뭘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그림에 생각해봐. 그럼 분해하는 능력을 어떻게 측정해? 이거야 이거. 이게 분해능이 좋다, 나쁘다라는 건 뭐냐면, 가까이 있는 두 점을 구분하는 능력이야. 그죠? 가장 가까이 놨을 때 요 두 개를 구분하는 능력이야. 그럼 이 그림 보세요. 두 광원이 있습니다. 그죠? 저 두 광원이 X자로 꺾여서 저렇게 되겠지. 빛이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 인접한 두 광원의 빛이, 여기다 써줄게요. 인접한 두 광원의 빛이 단일 슬릿을 통과하면, 이거 말로 쓰기도 참 그렇다. 자, 단일 슬릿을 통과하게 되면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작아져요. 그렇죠? 파장 작아집니다. 그러면 회절무늬가 겹칠까요? 안 겹칠까요? 회절무늬가 겹치지 않아요. 겹치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 본 건 이거지? 그지? 근데 이건 지금 광원 두 개를 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 새끼들이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상의 점을 구별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해능이 이렇게 구별이 가능하면 분해능이 좋다라고 불러요. 됐어요? 그럼 빛 같은 거, 그죠? 그거겠죠? 우리가 저거 별빛 관측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학교에서 쓰는 현미경 있잖아. 그죠? 걔네가 광학현미경이에요. 광학현미경. 렌즈 두 개로 되어 있는 거. 광학현미경. 렌즈를 쓰는 현미경은 광학현미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는 빛, 즉 얘는 뭐밖에 못 봐요? 가시광선밖에 못 보죠. 맞지?
가시광선밖에 못 보죠. 그러니까 얘는 가시광선의 회절 현상 때문에 회절 현상이 일어나서 약 0.2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상밖에 구분을 못해요. 됐죠? 그러니까 이 간격이 0.2 마이크로 정도밖에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작은 원자나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 유전자 DNA, 그건 못 본다는 얘기지. 됐어요? 그걸 또 학교 가서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안 보여요. 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냥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 텔레비 뉴스 화면에 나오는 거 정말 정자 난자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는 것도 다 광학현미경은 못 봐요. 흑백이지? 그 칼라 나와 있는 거 봤어? 본 적 없지? 됐어요? 그러니까 다 전자현미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만든 게 전자현미경이라고요. 됐죠? 자, 그럼 전자현미경을 볼게요. 요거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올 테니까요. 그림도 그대로 나와요. 차이점만 보세요. 됐습니까? 그림 차이점을 보세요. TMI 아니야. TEM이야. Too much information 아니다. 알겠죠? 이 새끼들 자꾸 그게 헷갈리더라고. TEM이다. 알겠냐? 그다음에 이거는 SEM이다. 알겠죠? 이건 쌤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TEM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템이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저거 그냥 TEM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알겠죠? 자, 전자현미경은 가시광선 쓰는 거 아니에요. 물결파를 자꾸 물질파를 이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자죠, 전자. 이 물질파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을 볼까요? 파장. 이 물질파,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가시광선, 엄청 작겠지? 그치? 엄청 작겠지, 파장이. 그러니까 전자의 속력은 드브리드파 아까 얘기했죠? 아까 뭐였어요? 이렇게 된다 그랬죠? 물질파? 이거 써야 돼요? 이상한 거 쓰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럼 얘가 MV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반비례죠? 그러면 속도는 졸라 빠르겠지. 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뭐 본다고요? 바이러스. 졸라 작은 애들. 그죠? 그 다음에 어디 볼까요? 원자의 배열, 원자 배치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됐죠? 근데 뭐 유전자도 볼 수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발전해 어찌됐든 뭐 그런 아주 작은 거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애들. 됐죠? 자, 그러면 광학현미경. 광학현미경의 특징은 뭘까요?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과학적 특징이요. 싸요, 비싸요 이거 말고요. 컬러? 그지? 컬러가 된다. 그러면 뭘로 하는 거다? 그지? 이게 중요한 거지. 얘네들은 뭘로 하는 거다? 물질파로 하는 거다. 그게 가장 큰 차이겠지. 얘는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거고 이 새끼는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하는 거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굴절이죠. 굴절. 이 렌즈에 빛이 들어와서 굴절돼서 올라오는 거니까 얘는 빛의 굴절 현상을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굴절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능으로 보면 얘는 가시광선 영역만 되겠지. 가시광선 영역.
여기 파장만 되겠지. 그렇죠? 가시광선 영역에 파장을 갖고 있는 새끼만 가능. 됐죠? 무슨 말인지? 자, 이제 투과하고 주사현미경인데 이거는 시험 문제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투과현미경하고 주사현미경은 잘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는 전자빔이 이 상을 투과한다고 할까요? 상을 투과해요. 그러니까 투과 전자 현미경이에요. 개념적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투과하면 이 뒤에 형광 스크린 있죠? 이 형광 스크린의 2차원 구조로 나타나요. 그런데 주사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얘는 여기에 이게 붙었죠? 증폭기 보이세요? 증폭기가 붙었죠? 이거는 가속된 전자예요. 가속된 전자. 원래도 빠른데 이게 가속된 전자빔이 얘는 잘 보셔야 되는데 시럽 표면에서 반사돼요. 여기 좀 보이십니까? 빵 보이세요? 그죠? 얘는 투과야. 빵 됐냐? 그래서 형광 스크린에 나타나는 2차원이고요. 이 새끼 이 과속된 걸 빵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시럽 표면에 시럽 표면에서 반사라고 할게요. 반사돼요. 그러니까 형광 스크린이 없죠. 됐습니까? 형광 스크린이 없습니다. 그 반사시키면 이 새끼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 시료에 입체상으로 나타나요. 즉 3차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징으로 보시면 투과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 투과현미경 같은 경우는 얘는 분해능이 좋아요. 근데 얘는 분해능이 조금 떨어져요. 분해능이 얘에 비해서 낮아요. 그래서 투과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세포의 소기관 관측할 때 줄어 쓰여요. 세포의 소기관 아주 작은 거죠. 근데 얘가 분해능이 낮아요. 근데 왜 쓰느냐? 3차원 현상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걸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써요. 얘는 3차원 입체 형상 얻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차이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나중에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오면 이 이름하고 특징들이 나올 거고 여기에 간섭무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섭무늬에 대한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이거 물질파 이거다. 헛소리하면 안 돼요. 알았죠? 우리가 봤던 빛의 분산 그거 쓰면 안 돼요? 이거예요? 내가 조심하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마한 거 쓰실까봐 내가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물질파 나오면 무조건 이거예요. 물론 에너지의 운동 에너지로 구하는 식도 있어요. 근데 그 식은 여기서 너무 한 차원 나간 거라서 그거보단 이걸 기억하는 게 훨씬 좋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물질파 문제는 웬만하면 어차피 입자성이냐 파동성에 대한 개념만 나오는 거고 걔네들의 비교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 문제가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얘네들의 특징만 구분시켜 주시면 돼요. 됐죠? 나중에 이제 교과 들어가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좀 더 하면 되니까 놀지 마시고. 됐죠? 자, 그러면